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서울에 좀 갈 일이 좀 여러 번 있어서 사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건 시골이잖아요. 근데 서울 가면 새로운 뭐 정보나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 시골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정보를 서울 가 가지고 많이 접하게 되는데 최근 어떤 한 전문가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여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뭐 투자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돈을 넣고 뭔가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게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도박을 하는 것도 투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도박을 투자라는 것은 내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박도 마찬가지죠. 내가 도박에 베팅을 해서 확률적으로 딸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박도 투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되냐면 일반 투자는 그냥 돈 넣고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접근하는 것보다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 아니면 거기에 대한 노력,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누가 한다, 누가 하니까 잘 됐다, 누가 하니까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그 사람만 믿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투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도박은 그냥 확률로 뭐 물론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확률로 돈을 이렇게 이익이 생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건 투자라고 보기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는 같은 방식 제가 서울에서 어떤 정보를 많이 듣냐면은 진짜 여기 넣으면 한 달 만에 200%가 나옵니다. 여기 넣으면 세 달 만에 200%가 나옵니다. 이자를 6%를 드립니다. 뭐 3%를 드립니다. 1.5%를 드립니다. 진짜 오만 가지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정보를 안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냈으니까.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귀담아 귀 기울여 듣냐면요. 제가 이 휴스템 코리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이 폰지라는 이 사기가 어떻게 보면 휴스템 코리아도 비슷한 맥락의 그런 회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더스 그룹, 휴스템 코리아를 그냥 누가 잘 되더라, 돈이 안정적으로 나오더라, 그냥 투자해라, 이런 권유만 가지고 이 휴스템, 시더스 사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시더스 휴스템 코리아에 대해서 정보를 직접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고 그런 후에 결정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남들이 잘 되니까 남들이 투자하라니까 그냥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 폰지 회사랑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수많은 이런 폰지 회사들 지금도 전국에 수천 개, 수만 개의 그런 폰지 사기 다단계 같은 그런 유통의 회사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고 어떤 분들은 돈을 벌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시간의 싸움의 그냥 투기, 도박인 거지 절대로 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그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가 해도 형태가 없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이 폰지 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기존에 그냥 돈만 넣고 수익을 내는 그런 폰지 회사들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 봤던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시간 게임의 논리로 '한 달이면 안전하니까 돈을 넣어서 수익을 내자.'라고 했던 분들은 뭐 양심은 쪼금 버려도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뭐 자기 본인만의 전략 뭐 사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파악해 보려 하지도 않고 공부해 보려도 하지 않고 이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조차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묻지마식 그냥 도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휴스템 코리아는 진짜 다른 회사와 같은 그런 외부에서 몇몇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폰지 회사일까? 여러분들도 꼼꼼히 알아보고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물론 기존에 다 우리 회원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뭐가 궁금해? 뭐가 궁금해?"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 폼장님들, 매니저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규 회원분들에게 가이드를 잘 해 주시고 설명,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잘 해 드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반 회원분들도 이 깊이 있는 공부, 최소한의 이 시더스 그룹이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앞으로의 사업 방향은 어떤 것인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형태는 무엇인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시더스 그룹의 자회사는 여러 개가 있죠.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자회사에는 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어디에는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누군가 어느 자회사에서 사실 뭐 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휴스템 코리아 여기에서 어떤 이익이 나지? 왜냐면 이익 창출은 다른 자회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웰빈 카페 같은 것도 또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뭐 우리 저희 그 초밥집에서도 이 초밥집의 자회사에서 어떤 데는 이익이 생기고 어떤 데는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어디에선 이익이 나고 어디에선 손해가 나지만 전체적인 그룹에 저희는 계열사가 아니고 자회사를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으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면은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더 막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그런 고민은 회사에서 해야 될 고민이겠죠. 만약에 그게 평균적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지표에서 한참 미달이 된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회원들은 이탈자가 나올 것이고요. 회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질 못할 겁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 세계의 시장 논리와도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환율이 오르고 뭔가의 금리가 오르고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거는 투자자나 뭐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뭐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소비자나 이런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시더스 휴스템 회원들이 여기에서 혜택을 잘 받고 있고 뭔가의 손해가 없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예측되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원이 유입이 되고 우리가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뭐 어떤 유튜버는 여기에서 많은 이탈자가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러면 휴스템 코리아에 큰 문제가 벌써 발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원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회사는 계획된 대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유튜버나 블로거들에 의해서 신규 사업을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이 뭐 탈퇴를 하거나 그런 일들은 있다라고 들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미안해야 될 그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들이 한번 탈퇴를 하고 재가입이 안 되고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 번에 외부에서 말하는 그런 뭐 몇 가지의 부정적인 이슈와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소중한 기회가 저는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했던 논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20만 명이 시더스의 회원의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무상으로, 그러니까 시더스 그룹에서는 큰 투자 없이, 그러니까 큰 지출 없이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 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시더스 그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더스 그룹은 어떠한 신생 사업이 나와도 이거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 기준으로 지금 다른 외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만약에 저희는 항상 지금 저는 가맹점이 저희 지역에 중식이 있습니다. 덕치원이라는 그런 중국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이용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동네에 중국집이 가맹점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 현금이나 카드를 내고 가까이 있는 맛집 중식집에서 식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이 시더스 회원이신데 여러분 동네에 시더스 반점이 생긴다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사에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00% 시더스 반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쇼핑 캐시가 쌓여 있는 그 캐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네 옆집 맛집 반점을 가면 현금이나 카드를 내셔야 되지만 저희 시더스 반점에 가시면은 해피 캐시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쇼핑 캐시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시더스 그룹에서 신생 사업,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되어도 타 기업보다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번창시키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 기간과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사업을 펼친다. 왜 그러면 시더스에서는 짜장면집도 안 만들고 낙지집도 안 만들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한정돼 있는 회원에 대한 그런 사업 수익을 만들어 왔는데 계획했던 인원보다 만약에 이 인원이 많아졌을 때 그럴 때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문어발식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했을 시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지금 회원이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여기에 관한 이제 사업 수익 정도만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사업을 해야지.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예상된다고 갑자기 지금 월 10,000명밖에 늘어나지 않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에 문어발식으로 시더스 초밥을 전국에 수천 개 차려버리면은 엄청난 리스크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지금에는 큰 이익을 가져갈 큰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있는 늘어나는 회원 수에 비례해서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원의 데이터로 사업이 매우 쉽습니다. 신생 사업 성공이 쉽다라는 거예요. 매일 해피캐시를 받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비, 판촉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사업 수익이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적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20만 명의 바탕, 이 협동조합형의 우리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2.6배의 데이터 값을 여러분들께 드린 거예요. 선지급한 겁니다. 그 선지급해드린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무조건 신생 사업을 성공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일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 시더스 그룹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시더스 그룹에 저는 가장 많은 수익의 부분은 수수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출금 신청을 할 때나 아니면 쇼핑을 할 때, 가맹점을 이용을 할 때, 거기에 여러분들의 행위에 쇼핑 캐시를 옮김으로 인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 옮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캐시를 회사로 옮기고 또 여러분들의 캐시를 가맹점으로 옮기고 또 가맹점에서는 본사로 옮기고 이런 과정에 수수료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해피캐시를 가맹점으로 갈 때 수수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130원이 100원이 되는 거 다 그런 구조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수수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시더스 가맹점에서 본사로 캐시가 이동이 될 때 또 10%의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내가 2.6배로 받은 회사에서 데이터 값으로 받은 그 자산에서 회사에다가 수수료로 내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이 쇼핑몰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살 때 그런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맹점에서 식사를 할 때 그런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건 회사의 이익이에요. 그 이익으로 여러분들께 또 역으로 출장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또 이렇게 드리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선순환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자산을 회사에게 옮기고 또 나의 회사에서는 또 가맹점에 옮기고 이런 또 회사에서는 우리 이 출자자 회원분들에게 옮기고 이런 옮기는 우리 이 그룹 내에서 우리 회원 내에서 한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일본 전 세계 20국가 우리끼리 이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돈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해해요. 어떻게 이런 구조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회사를 한번 기존에 접해 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 쇼핑몰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용이 됐었는지, 거기에는 어떤 제품들이 유통이 되었었는지, 거기에서 회사가 얼마나 이득이 생겼을런지. 지금 회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뭐 왜 공개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가 쓰는 양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도대체 이 시더스 몰에서 얼마의 쇼핑을 하고 있는지 또 시더스 가맹점에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러면 내 기준에서 평균 출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계산을 해보면 쇼핑 캐시가 얼마가 나가고 또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계산법으로 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월 한 100만 원 이상을 이 캐시로 인해서 뭐 쇼핑도 하고 가맹점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매출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이익이 나옵니다, 분명히. 지금은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뭐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회원들에게 분배해야 될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회사만이 아는 일이니까.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펀지같이 밑에 돌을 돌려막는 밑에 자본으로 먼저 시작한 사람을 돌려막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쇼핑몰 가맹점으로 충분히 사업 소득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몇만 명의 회원이 그런 사업 수익을 통해서 배당을 할 수 있었지만 이 회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금액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스마트팜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생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도박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좋다. 돈이 나온다라니까 그냥 돈을 넣는 그런 구조로 가셨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고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내 파트너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시더스는 도박이 아니고 정상적인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해보지 않으시고 그냥 무턱대로 남의 말만 듣고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쇼핑몰 가맹점에서 냉장고도 살 수가 있고 자동차 렌트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쇼핑몰에는 수만 가지 제품들이 올라와 있고요. 이 가맹점에는 3,500개 정도의 병원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카센터, 미용실, 음식점 없는 게 없습니다. 저희 회원의 대부분에 저도 이번에 대림에 가가지고 한 이제 식당을 이용을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에게 그런 게 아니고요. 매일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시더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거기서 부담하는 수수료는 전혀 부담되지 않다. 너무나도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 사장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저와 함께 간 동행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에. 아니, 10%의 수수료면은 카드 수수료보다도 많은 수수료인데 어떻게 저렇게 고마워할까? 그리고 어떻게 매출이 100만 원씩이나 늘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이렇게 자아내셨는데
그 이유는 회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가고 지금 매일 해피캐시, 쇼핑캐시를 받는 그런 회원들이 이제 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피캐시가 쌓이는 그런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림에 가면은 갈비를 먹으려면 그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더스는 본사도 제주도에 짓고 제주도를 한국의 허브로 이렇게 만들어서 글로벌 회원들이 제주도에 와서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뭐 힐링 카페도 있고요. 각종 저희 그 자회사 뭐 초밥집도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저희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 제주도에는 유독 가맹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호텔부터 뭐 렌트, 모든 것들. 어떤 이 회원분 보시니까 제주도 여행하시는데 뭐 5만 원밖에 안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권, 뭐 숙박, 식사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회원들은, 다른 분들은 제주도를 가려면 현금하고 카드를 써야 되지만 저희 회원분들은 이렇게 해피 캐시로 모든 게, 쇼핑 캐시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저희는 초밥집, 그리고 파라볼레 카페, 그다음에 우리 롱제비티, 제가 어제 또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롱제비티가 왜 이제 한국에다가 전 세계 판권을 미국만 빼고 주었을까? 이 시더스 그룹은 일반적인 자회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투자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내 자산이 1조예요. 내 자산이 1조면 여러분들은 이걸로 그냥 건물만 지으실 건가요? 땅만 사실 건가요?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제 자산이 1조라 그러면 저 같으면은 한 1,000억 정도, 10% 정도는 빼어서 한 10개 정도의 성장 가능한 스타트 기업 같은데 저는 100억씩 10군데 정도 투자를 할 겁니다. 당연히 지분을 받고 하겠죠. 그럼 그 10군데 정도가 확률적으로 한두 개 정도 성공을 해서 그분들이 상장이 된다, 그 회사가. 그러면 나이가 갖고 있는 지분은 100억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게 바로 투자 수익이잖아요. 공부를 하고 정보를 파악해서 그 회사가 가치가 있는지, 미래 이걸 파악해서 투자를 올바르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투자 수익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한 첫 번째 예로 저는 이걸 롱제비티라고 보고요. 롱제비티에 대한 그런 제품의 그런 가치, 이 회사에 대한 브랜드,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여기에 지분을 확보하고 전 세계 미국 빼고의 판권을 얻어서 롱제비티가 한국에서도 지금 순항을 하고 있죠. 이렇게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서 이 기존에는 회원을 통해서 수익을 내던 걸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스마트팜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스마트팜을 짓는 건 네덜란드 기업의 기술로 도움을 받아서 합작을 해서 짓지만 이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시더스 그룹이잖아요. 요 운영 노하우와 그런 스마트팜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글로벌로 수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고, 또 특정 국가에서 이 스마트팜, 시더스 그룹의 스마트팜을 우리가 수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뭐 시더스 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 이 부동산, 제가 이 용인에도 가봤습니다. 이렇게 용인에 이 회원들만의 빌리지를 만들어서 페이를 일정 부분 활용해서, 그러니까 해피캐시겠죠. 그걸로 이제 분양도 했었고요. 이렇게 탐나수면 이 회사에서 이 회장님이, 저는 뭐 얘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 이 수산물에 대해서 약간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본부가 생기면은 초밥집이 이렇게 직영점으로 들어오는데, 부천 본부가 신규로 이제 생겼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탐나수면이 이제 바뀌었더라고, 샤브샤브로 바뀌었더라고요. 초밥집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해산물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러셨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희는 대체 가능한 브랜드도 많고, 뭐 여러 신규로 새롭게 어떤 브랜드도 이제 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뭐 힐링 카페 같이 울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 시더스 그룹에는 저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강남에 가면은 감선 호치 고급 한정식 집도 있고요. 이 화면이 이제 최근 저기 어디야, 울산에서
신규로 이제 생긴 힐링 카페로 갑니다. 베이커리 카페 같은 요즘 저희 지역에도 이 베이커리 카페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우리 엄마들 또 이 학부모들 뭐 요런 뭐 브런치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울산에서는 저희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분들도 많이 찾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에도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만들었고요. 여기가 우리가 데이터 값을 옮기면서 제가 이렇게 수익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뭐 필리핀이 지금 오픈이 되는데 필리핀 회원이 데이터 값을 회원의 이 필리핀 회사에다가 시더스 회사에다 주면 거기에서는 또 데이터 값을 2.6배로 또 회원들에게 또 지급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쇼핑몰, 가맹점, 뭐 직영점 이런 걸로 통해서 또 수수료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를 전 세계에 저희 이제 한국과 같이 공유를 해서 거기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도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지만 글로벌 국가가 오픈할 때마다 그 글로벌 국가에서 그 본인 자국에서 발생되는 그런 뭐 데이터 값의 수수료나 아니면 뭔가의 수익에 의해서 그 자국의 회원들에게 다 배당을 하고 만약에 남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혹시라도 부족한 국가들과 이거를 상호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가치 한 몸인 자회사의 장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국가들이 오픈이 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자체 브랜드 뭐 바다라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뚜기와 같이 조인을 해서 시더스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을 한국에서도 회원들에게도 유통을 하지만 이걸 이제 글로벌 우리 동남아시아의 라면이 이제 인기가 많잖아요. 또 김도 그렇고요. 라면하고 김은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은 가이드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돈 주는 것보다 요 김이랑 라면 주는 걸 더 좋아하시는 가이드도 있더라고요. 현지 가이드들이. 요런 전략, 요런 타겟에 맞춰가지고 이 제품을 먼저 해외로 수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또 수익도 생기겠죠. 또 우리 글로벌 오픈되는 국가에도 당연히 유통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블로그나 유튜버들 이야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와 아니면 도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꼼꼼히 알아보시고 이게 진짜 투자인지 도박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그 비판하는 회사를 몸담고 직원으로 있었든지 아니면 회원으로 있었든지 아니면 소비자로 있었든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뭔가의 불만이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나 아니면 피해나 아니면 사기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네트워크 회사에서 베팅을 시키고 직급을 유도를 시키고 그러면 뭐 스폰서가 강제적으로 돈을 끌게 하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그때는 돈을 벌 것 같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런 블로그 같은 데다가 제보를 하고 올려서 비난하고 그런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회사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피해를 보고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내용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시더스만은 유일하게 이걸 해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외부에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은 저희 시더스 회원 중에 피해본 사람은 전혀 없어요. 시더스 회원 중에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올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유튜버, 네이버 블로그에 회원이 시더스를 욕하는 사람이 있나요? 도대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여러분들? 곰곰이 살펴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미래에 발생될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신인가요? 시더스의 회장님이 언제 돈을 들고 튈까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분은 뭐 1년 후에 두고 보자, 6개월 후에 두고 보자. 그 기준이 뭔가요, 도대체? 그럼 왜 12월 달에 튀질 않고 지금까지 있는지? 그러면 3달 후에 시더스가 망할 건지, 6개월 후에 망할 건지, 1년 후에 망할 건지를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 만약에 이 회사가 피해자를 양성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왜냐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런 형태가 비슷한 형태다. 너네들도 그럴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더스를 공격할 게 아니고 다단계 회사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뭐 유튜버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합법 다단계인지 불법 다단계인지 시더스는 불법 다단계래요. 아니 시더스는 다단계도 아닌데 불법 다단계다라고 아주 단정을 집니다. 그래 그럼 시더스는 불법 다단계예요. 그럼 시더스가 지금 그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나요? 없죠. 그러면 합법이라고 무조건 다 그러면은 좋은 건가요? 그 합법이라고 등록한 그런 정상적인 네트워크 회사들도 다단계 회사들도 지금 현재도 수많은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매일 나온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회사에서 지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플랜은 정당하고 합법화된 플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공정이든 어디든 신고를 해도 그 신고에 무용지물입니다.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 잘못이 아니니까. 내 잘못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물건을 샀고 직급을 갖고 베팅을 했고 물론 스폰서가 강요해서 한 것도 있지만 다 본인 잘못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누구를 원망해야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법적으로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블로그 같은 데 가가지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피해자들이 지금도 양성되고 있는 일반 유통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화장품 갖고 방판 뭐 그런 분들도 엄청난 피해자들 많습니다. 아니 그런 지금도 피해자들이 양성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지금 우리 지구상의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다단계들을 못하게 해줘 피해자가 확률적으로 봐요. 6년 동안 만약에 이게 4년이라고 해요. 시더슨 4년 동안 피해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다단계 회사들은 지금 4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일 피해자들이 나와요. 그럼 어떤 회사가 나쁜 회사인가요? 제가 다단계를 까고 욕하는 게 아니고 접근법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시더스는 그럴 거다? 그럼 다단계도 그럴 거다죠. 다단계는 지금까지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시더스하고 다른 평가를 하냔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그런 다단계를 욕을 하겠지만 제가 접근하는 접근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폰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유튜버도 그런 수천 개, 수만 개의 폰지들을 일일이 색출해 가지고 그 방송에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한번 다뤘던 그 폰지 회사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어요. 수백억, 수천억 대의 피해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언급을 하나요? 오히려 그렇게 피해자들이 나온 회사들은 얘기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시더스 갖고만 그럴까요? 뭔가의 이유가 있다라 그러면은 그 이유가 본인의 사익이나 공익이 아니고 본인의 사익이겠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의 피해자가 예상된다. 이런 표현은 절대 맞질 않아요. 그럼 그 예상 시기를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3년 후든 뭐 5년 후든 그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럼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볼지도 그 사람이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진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여론몰이 해 가지고 진짜 이 회사를 죽이고 싶은 건가요? 쉽게 말해서 요즘에 이해 안 가는 일들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을 시더스에 만들고 싶은 건가요? 그게 목적인가요? 그냥 이 회사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인가요? 뭔가 그런 그림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저는 좋은 일을 한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시더스 그룹은 저는 진짜 그냥 회사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한국을 이렇게 빛낼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시도,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협업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맹목적인 비판은 그분은 맨날 논리, 제가 뭐 이거를 뭐 반박하지 못한다,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이야기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우리 회원들, 이 듣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일반 분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왜 그분만 유독 이해가 안 간다? 반박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뭔가의 나쁜 마음으로 인해서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시더스 그룹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런 도박은 저는 하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저는 제 지역이 강원랜드가 있는 지역이지만 강원랜드를 뭐 한 번 친한 원장님이랑 그 호텔 때문에 한 번 가본 적은 있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돈을 딸 목적으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도 안 합니다. 왜냐?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자영업으로 그냥 제가 육체적인 노동으로 끝이 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의 연금성 수익에 그런 게 갈망이 들었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이 시더스 그룹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공부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또 수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요. 뭐 부정적인, 긍정적인 얘기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낸 결론이 이 시더스 그룹은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진짜 좋은 회사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남들이 하라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시작한 저의 네트워크 파트너들 많습니다. 어느 분들은 2년을 먼저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느 분들은 뭐 6개월 먼저 하신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뭐 권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분들이 한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 저는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냥 그분들이 좋다고 해서 제가 무턱대고 참여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회사를 다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공부를 해본 결과 도출해 놓은 그런 출자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한 회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은 다 저와 크게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전혀 없으세요. 다 저의 다른 형제 라인의 그런 회원분들이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돕는 이유는 하나예요. 시더스 그룹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일입니다. 이 시더스 그룹이 영원해야 저도 영원한 그런 시더스 그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그냥 시더스 그룹이 잘 되고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유튜브를 올리는 거지 제가 다른 수익 저는 유튜브로 수익을 내질 않습니다. 수익 신청도 하질 않고요. 앞으로의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 진심 제가 보고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뭐 많은 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해소되신 분들도 있고 덜 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다 알려드리고 제가 느낀 점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